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에디터 하나비입니다. 저는 10년차 브랜드 디자이너이고요. 제 채널에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디자인 지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 부업 열풍이 뜨거운데요. 고물가에 월급 외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부업들을 조사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부업들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방법들은 무엇이고 이 부업들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색칠 부업. 색칠 부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방법은 바로 미드저니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미드저니란 오픈 AI의 달리처럼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입니다. AI로 자동 생성된 이미지를 편집해서 컬러링북을 만들고 이 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인공지능 툴들로 인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도 고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드저니의 공룡, 식물 등 색칠 공부에서 인기가 있는 그림을 요청해서 뽑아내고 이 그림을 다시 미리 캔버스에서 편집해서 아마존 내에 컬러링북으로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림 그릴 능력이 없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같아서요. 내가 만약 직접 일러스트를 그리는 능력이 있다면 나만의 그림책을 아마존에 출판하는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 컬러링북들은 한 권에 $6 정도에 판매되는 듯하고 순수익은 1에서 $2 정도 난다고 하네요. 컬러링북 외에도 꿈꾸는 이미지를 담은 비전보드 북 등 책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굿즈 판매하기. 귀여운 캐릭터로 캘린더, 스티커 등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번 생은 엔잡러, 취미로 월천만 원 버는 법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인이었는데 직접 그린 귀여운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판매해도 되겠다는 피드백이 용기를 얻어서 텀블벅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수익을 내고 오프라인 플리마켓에도 참여해보면서 점점 수익화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갔죠. 이처럼 취미로 그린 그림들을 굿즈로 제작하면 여러가지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일본에서 배운 예시대로 AI를 통해 귀여운 캐릭터 일러스트들을 제작할 수 있다면 이 일러스트로 여러가지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해 볼 수도 있겠네요. 3. 아이콘, 픽토그램, 이미지 등 디자인 소스 판매하기. 세 번째는 아이콘이나 픽토그램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플래티콘이나 프리픽 같은 사이트에 내가 그린 아이콘을 올리고 판매 수익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비전공자라면 드로잉 사이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컨버팅 사이트에서 PNG로 변환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과 비슷한 부업은 이미지 소스를 판매하는 부업인데요. 기존의 셔터스톡, 게티 이미지 등 이미지 사이트에서도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이 흠이었는데요. 요즘 떠오르는 방법으로는 미리 캠퍼스와 같은 온라인 편집 플랫폼 서비스에 내 이미지 소스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 이미지가 많이 없기도 하고 아직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4. 크몽 등의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 판매하기. 이건 아마 제일 많이 아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크몽이나 숨고 등의 사이트에서 디자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로고나 PPT 템플릿, 블로그 스킨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디자인 관련 부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들은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열심히만 하면 월 200 이상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색칠 공부 책도, 디자인 서비스도, 이미지도 결국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모두가 뛰어들 수 있고 또 뛰어들고 있죠. 쉽게 말해서 빠르게 레드오션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방법이라도 결국엔 내가 차별화되는 본질, 실력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살펴본 방법들 중 굿즈 만들기에서 소개해드린 이번 생은 엔잡러 작가님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텀블벅을 활용한 굿즈 시장에 자신만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팬이 생기고 나니 여러가지 수익화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 남이 다 하는 대로 쉽게 재생산을 하는 것보다 차별화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팬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수익화를 늘려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딩을 위해서는 나만의 색을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 1시간, 2시간 투자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구축되면 훨씬 더 시장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장 줄리앙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줄리앙님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과 오늘 당장 AI로 찍어낸 일러스트레이터 굿즈의 가치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격차가 있을 거라는 거죠. 줄리앙님은 이 입지를 쌓기까지 스스로 창작하고 전시활동을 거치는 노력을 했고 자신만의 팬층을 가진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더 차별화된 가치를 시장에서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도 되게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줄리안과 같은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나만의 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매번 지프로 만든 집을 쌓아 올리고 빠르게 무너지고 또 쌓고 무너지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벽돌을 하나씩 촘촘히 쌓아서 100년 가는 집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의 누구라도 언제든지 인기 콘텐츠를 따라 만들 수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인기를 끈 콘텐츠는 비슷한 콘셉트로 우후죽순 재생산된다. 이제는 완성품만으로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물건도 서비스도 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브랜드와 팬층을 구축하는 능력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도 SNS 채널들을 통해 공개하면서 팬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통일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잘 구축된 시각적 브랜드 자산은 팬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이키와 애플의 디자인만 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년차 디자이너이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사라지고 성장하는 광경을 목격해왔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지식과 성공하는 브랜드들의 노하우를 조사해서 모두 공유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꼭 이 팁들을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혹시 브랜드 디자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브랜드 에디터 하나비였습니다. 다음에 봐요.